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돌콩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8분입니다. 출근을 하려고요. 근데 아침에 또 비가 와요 오늘. 캘리포니아에 올해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이 날씨 한번 보십시오. 네, 5월 초에 하프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훈련을 못하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올해 캘리포니아의 윈터 스톰이 또 되게 세게 지나가가지고 저희 또 집에 이제 피해 복구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 일환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제 그 파이프를 부러뜨리면서 쓰러져가지고 집에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업무와 공부, 그다음 일괄 제가 데스크에서 해야 하는 작업은 모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집 서재를 이용하지 않은 지가 너무 한 2주? 네, 가 되어 갑니다. 네, 일찍 회사 일단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영어 롱폼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아주 짧은 글, 뭐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 피드를 영어로 보고 이해하는 거 말고 조금 길이가 있는 글도 읽고 그 요지를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한마디, 두마디 이런 거 캐치해서 듣는, 영어로 듣는 것 말고 조금 길이가 있는 인터뷰랄지 강의를 듣고도 잘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청해력이랄지, 혹은 How are you? Thank you 이런 아주 간단한 문장을 발음이 아주 좋게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장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스피킹을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점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고 계속 시간을 갖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대화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실제 회사에서도 미팅을 할 때 뭐 5분, 10분 이런 뭐 미팅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30분에서 1시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내가 말하고 내가 질문을 잘 표현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아주 짧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거기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조금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런 콘텐츠에 스스로를 계속 좀 의식적으로라도 노출시키려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롱폼 콘텐츠들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여러분들 추천이 있으시면 또 꼭 받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해주세요, 댓글로. 그것도 공유를 하고, 또 제가 의식적으로 좀 하고 있는 노력이랄지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를 보신 팁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받고, 살짝 공유받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닝, 듣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추천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가 끝이 나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운전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처음에는 오락 예능 같은 컨텐츠들을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넋을 놓고 계속 운전을 했었는데, 대체로 짧고 오락성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정보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리고 좀 길이가 있는 그런 대화를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의식적으로 재미있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나름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듣는 팟캐스트는 대체로 이제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짧게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길게는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는 팟캐스트들도 있는데, 아주 힘들지 않게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이가 있는 콘텐츠를 듣는 연습을 하면서
실제 세미나나 강의에서도 주의력을 잃지 않고 앉아서 계속 듣고 이해하고 이런 훈련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팟캐스트 추천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들은 대체로 자기계발 혹은 심리학, 뇌과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들으시고 또 새로운 정보도 흡수하실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또 아주 인기도 많은 팟캐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면 덱스 셰퍼드의 Armchair Expert. 이 호스트인 덱스 셰퍼드는 이제 할리우드 배우죠. 한 번은 가수나 배우, 코미디언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한 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요. 뭐 천문학자, 생물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 각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팟캐스트의 장점은 이 호스트인 것 같아요. 덱스 셰퍼드 이 사람이 정말 인터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스트가 와도 정말 그 이야기를 주제가 뭐였든 간에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러운 능력이기도 한데,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오건, 프린스 해리가 오건, 브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건, 누가 오건 참 이야기의 시작점을 잘 잡아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잘 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듣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들을 수 있고요. 새 책이 미국에서 출간될 때 저자들이 이 팟캐스트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 아마존에 가보면 그 리뷰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덱스 팟캐스트에서 소개돼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뭐 재밌게 읽었다, 이런 식의 리뷰도 심심찮게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정보도 흡수하고 다음에 읽을 책에 관한 추천도 받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는 No Stupid Questions라는 팟캐스트입니다. Freakonomics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책의 공동저자인 스티븐 더브너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Grit이라는 책의 저자인 심리학자 안젤라 더워스 박사가 공동 진행을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시청자의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줄 때도 있고 답변을 모색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때도 있고 이런데, 다루는 질문들도 되게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How can you escape binary thinking? 어떻게 하면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는가? Is having children worth it? 아이를 가지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How can you avoid boredom? 어떻게 하면 지루함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재미있는 질문들을 상당히 깊지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탐구를 하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는 Hidden Brain이라고 NPR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쇼의 호스트는 샹칼 베르단템이라는 저널리스트시라고 구글을 해보니까 나오던데, 샹칼 베르단템 이 호스트가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디 영화나 과거 자료들에서 오디오를 따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The Path to Contentment, 만족감으로 가는 그 경로길, A Better Way to Worry, 걱정을 하되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걱정하는 법, Cultivating Your Purpose, 삶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일구어가는 방법.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게 듣고 또 여러 번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그 감사함의 심리학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도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었고, 제가 사실 주위에 많이 물어봐요.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한테 어떤 팟캐스트 듣냐. 히든 브레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막 아주 가장 좋아하는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대부분의 사람이 언급하는 팟캐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는 장안의 화제, 휴버맨 랩입니다. 앤드류 휴버맨이라는 스탠퍼드의 뉴로사이언티스트, 신경과학자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팟캐스트고요. 아주 방대한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 뇌과학적,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행동과학적 이런 문헌들을 두루두루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리고 행동 지침도 주시는 그런 팟캐스트에서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관한 이야기, 잠 잘 자는 법, 그 다음에 어떤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가, 최근 에피소드는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마시는가, 수분 섭취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숨을 잘 쉬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팟캐스트예요. 그 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면, 마이어 샹컬 박사가 이제 인지과학자인데,
이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Slight Changes of Plans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 하는 푸시킨 미디어 계열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인데 이것도 이제 인지과학자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이 호스트분을 너무 사랑해요. 원래는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시다가 손을 다치셨나? 손가락에 부상을 입으시고 나서 이제 전공을 바꿔서 인지과학을 공부하게 되셨는데 그 후에 백악관에서도 일을 하시고 지금은 제가 어제 링크인에서 찾아보니까 구글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아주 발음이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정말 음악 같은 Music to my ea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가 즐거운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물론 내용도 좋지만요. 그리고 댄 해리스가 진행하는 10% Happier. 이 팟캐스트는 명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JCT의 팟캐스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 사람의 관심사가 이제 그 명상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명상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리딩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리딩도 트위터,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피드 이런 거 영어로 읽고 이해하는 거 말고 조금 긴 컨텐츠들을 계속 읽어내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영어를 인식하는 그 인지적인 인내심이 계속 짧아져가지고 긴 글은 영어로 계속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많은 책을 읽는 거는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원서를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그 영어의 고급짐? 어휘력의 차이는 정말 도드라지게 티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제가 원서 읽기에 관한 영상은 전에도 많이 만들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서 그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그 뇌의 회로와 영어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회로는 또 별개여서 그 영어 회로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눈에서 정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느낌이 들죠. 원서를 처음 정말 읽으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은 따로 제가 한 적이 없어서 요거를 제가 북클럽에서 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원서에 대한 울렁증이 좀 물러가고 원서 읽기에 재미가 붙게 됐나. 그래서 그 책들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국민원서, 로알드 달의 마틸다와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다음에 뉴베리 수상작들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이스 로리의 더 기버,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When You Trap a Tiger, 그 책도 굉장히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요. 원서 초심자의 바이블, RJ 팔라시오의 원더. 영어덜트를 위한 책이라고 해도 우리 같은 성인이 보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이스 사카의 Horse 많이 보시고 존 그린의 책 제가 되게 많이 예찬하고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The Fault in Our Stars, 이 책도 많이 늘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패트릭 네스의 Monster Calls, 미치 알번의 Tuesday with Maury.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와 그러니까 전기 형태의 책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원서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근데 왜 그러냐면 문학과 비문학 그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환경과 시대에 대한 묘사도 나오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게 메모아잖아요. 비문학은 많이 읽었는데 소설로 좀 넘어가기가 약간 마음의 부담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께 그 메모아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그리스를 쓰신 안젤라 더 월스 박사도 본인이 굉장히 메모아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메모아는 약간 피자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쵸, 그런 피자도 있고 아주 맛있는 피자도 있지만 형편없는 피자는 없다. 메모아도 약간 그렇다. 약간 그저 그런 메모아도 있고 아주 좋은 메모아도 있지만 막 형편없는 메모아 같은 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최근에 아주 핫한 메모아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 레이디가 쓴 비커밍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미셸 오바마의 신강안이 작년 말에 나왔어요. The Light We Carry. 저도 재밌게 읽었고 요거 북토크도 갔다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That person that doesn't look like you, that's not like you. 아주 좋았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계속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 프렌즈 시트콤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 챈들러 빙을 연기한 매튜 페리의 전서전 Friends, Lovers and the Big
terrible thing.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충분히 전달하고 풍부하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 자연히 스피킹이 늘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뭐 늘기야 늘겠죠. 쓰긴 쓰니까. 근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저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어 스피킹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실제 상황, 미팅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계속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지고 원래는 조용한 성격이 아닌데 점점 더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말이 없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조금 변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마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감을 가지려면 연습을 많이 하고 평소에 꾸준히 좀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축적이 돼야지 그게 결국은 자신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피킹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하려면 그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튜터링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스피킹으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사실 튜터링에 정착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튜터링에 궁극적으로 정착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튜터는 그 영어의 실수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습 delivery practice라고 하죠. 제대로 된 연습을 하려면 그 즉각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되니까 일단 실수를 알 수 있고 그걸 고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튜터는 예약을 해놓고 제가 캘린더에다가 이 시간에 이제 예약 잡아놨어 라고 표시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스템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약을 해놨으니까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저 자신과도 약속을 한 거고 튜터랑도 약속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하기 싫거나 조금 바빠도 에이 안 하고 말자 이게 안 되고 일단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규칙적으로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캠블리를 튜터링 그 플랫폼으로 아주 오래 사용해 왔는데 벌써 몇 년 됐죠? 한 3년 넘었죠? 4년? 네, 그 정도 캠블리를 쭉 오래 써왔는데 캠블리에서 이제 그룹 수업을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이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들었는데 좋았어요. 튜터가 말을 시키는데 이제 주제를 주고 말을 시키는데 내 의견을 계속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연습이 조금 되고 제가 진짜 좋았던 세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아침 9시에 좀 나름 제가 되게 긴장을 한 미팅이 아침 9시에 있었어요. 긴장을 하면 또 영어가 막 꼬여가지고 나올 때가 많은데 그날 8시에 제가 캠블리 그룹 수업을 받고 9시 미팅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8시에 그런 식으로 약간 한번 입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또 자신감을 주고 하니까 자신감을 딱 장전한 상태에서 9시 미팅을 들어가서 굉장히 잘 해냈어요. 그래서 그날 미팅을 마치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 기분 좋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캠블리에서 그룹 수업 런칭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월이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두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거짓말일 텐데 살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고 이럴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는 시기에 영어 공부하고 계신 분들 나만의 팁이다 이거는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팁이다 갖고 계신 분들 제발 좀 나눠주십시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더 글로리의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왜 계속 힘을 내야 할까? 힘내는 거 힘들어 연진아. 그래도 힘내야겠죠?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